예, 총리 고생 많으십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힘겹게 쌓아올린 평화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총리, 저 PPT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 북한 눈치 보느라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불상의 발사체라고 한 것을 풍자한 그런 사진입니다. 총리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양문석 의원님, 좀 질답을 들으시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전혀 없었던 소위 탑다운 어프로치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그 위원장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도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시도는 하나의 시도로서는 저는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도 없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러한 기간 중에도 북한은 계속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했습니다. 그러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했던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이나 또는 당시에 안보보좌관을 했던 이런 분들의 그 회고록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을 대화로서만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결국 문제의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 북한의 위협과 북한의 국제법과 UN 안보리 결의안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러한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문 대통령은 임기 초에 한반도 운전자로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자신 있게 자기가 역할을 하게 됐는데 실제 운전자 역할을 했습니까? 저는 운전자로서의 기능은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중재 역할을 하려면 상당 부분 그 국가가 국제적으로 강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그러한 이 강대국인 미국과 김정은, 국민들은 굶주리고 또 소위 굴락에 전부 다 위반만 하면 들어가고, 인권이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극렬할 정도로 핍박받고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들과의 사이에 중재하는 것은 굉장한 노력과 국가의 힘과 이런 것들이 모두 일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한 중재자적인 역할은 다소 저는 처음에 트럼프와 김정은을 만나게 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미국이 가진, 또 국제사회가 가진, 또 UN 안보리의 결의안이 가진 그 모든 북한에 대한 억지력, 그리고 북한에 대한 소위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작동하는 데에는 지금 생각해 보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어땠습니까? 김정은한테는
오지랖 넓은 중자 행세하지 말라. 이런 정말 굴욕적인 핀잔을 노골적으로 들었고, 평창 올림픽 때 김여정 방문했을 때, 이제, 김여정은 한국에서 타라고 이렇게 축켜 세우고 아양을 떨었습니다만, 돌아온 대답은 특등 머저리, 상전 눈치 보며 국제사회의 구걸과 같은 정말 굴욕적인 욕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 정권에서 끊임없이 북한을 비호한 것이 적절한 판단이었고 또 대응이었다 이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고도의 외교 전략의 하나였고 그러한 외교 전략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써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의 효과도 발휘하지 못했고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이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통해서 대화로 나오게 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여러 번 그 제재를 완화해 주자는 그러한 주장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일종의 왕따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초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화를 하려면 강력한 힘이 뒷받침되면서 국제사회와 공동의 보조를 취하면서 북한에 대한 그러한 하나의 압력을 넣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북한한테서도 그렇게 5년 내내 굴종적으로 이게 퍼주기하면서 돌아온 거는 욕밖에 먹은 거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핵무기 개발할 시간만 벌어준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욕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북한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거라면 그 욕에 대해서 저희가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효과는 하나도 없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이로 하여금 좀 더 그 벌은 시간을 가지고 핵과 미사일의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쓰는 그러한 결과로 결국 나타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전 정권과 어떻게 다르고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화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에 대해서 자제하겠다는 의사만 보이면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도와서 북한을 발전시키고 북한의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러한 대화에 응할 생각이 없고 또 그럴 그 여건이 안 되고 있다면 대한민국이 취할 길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북한이 그러한 다양한 그러한 도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우리의 동맹과 우리의 협력국들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의 그 억지 능력을 키우고 우리의 자각 능력을 키우고 힘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그러한 그 노력을 하고 힘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도발을 하고 전쟁 이전 상태로 가자고 하는 것이 추호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한반도의 평화, 안정, 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현 여건에 있어서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라도 북한에 대해서 대화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예, 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통일부 장관님 좀 나와주십시오. 전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힘에 의한 평화야 전쟁이. 반말은 하지 마세요. 예, 그 민주당 정권 시절에 중앙부처뿐만 아니고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도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대북 지원 사업에 경쟁하듯이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아닙니까?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의 대북 지원 사업이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물론 이 정부 승인 없는 대북 협력 사업이라든지 대북 송금은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법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방북 사리금 대납이 맞다고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사건과 관련돼서 몸통으로 기소를 당한 현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을 보면은 피고인 이화영은 북한으로부터 요구받은 방북 의전 비용을 김승태에게 대납토록 하면서 피고인 이재명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이재명은 이를 승인함으로써 상호 공모하였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소 혐의대로라면 이재명 전 지사의 행위는 어떤 범죄 행위에 해당하고 형량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그 문제는 이제 1심 판결이 있었고 지금 항소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4억 5천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축소 복사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은 그 불법 송금 돈을 가지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물자 구입, 또 첨단 무기 구입에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쌍방울 불법 그런 송금 자금도 이런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재판 과정에서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이 중앙우체와 지자체 대북 지원은 다 통일부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통일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승인을 안 받거나 또 승인 받은 내용과 다른 쪽에 지원된 사례들이 더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문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또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대북 송금이나 지원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조사해서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좀 엄정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국방부 장관 좀 나와주십시오.